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뭐 세계 어디에나 뭐 다 집이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뭐 무주택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들 고민이 결국 뭐 어떻게 하면 집을 사야 되느냐 뭐 다들 그 고민이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예.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난리죠 뭐 지금. 또 뭐 일부에서는 또 버블이 붕괴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예. 사실은 사기도 안 사기도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 무주택자한테 주는 조언 아,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야,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들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실러 교수 예. 잘 아시죠? 예예예. 2014 제가 인터뷰했었습니다. 아, 예. 오래전이지만.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에 대해서 2000년대 예언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죠. 예. 지금 최근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실러 집값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 예. 버블 붕괴를 지금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 그 집값 조금 기사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그렇죠. 그 예. 실러가 이 실러입니다. 자, 이분이 최근에 뭐 주택가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는 머지않은 장래에 집값이 예.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죠. 예. 뭐 앞으로 몇 년 동안 큰 폭의 하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저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현 시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분은 지금의 집값에 대해서 미국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면 예. 저금리. 첫 번째. 저금리. 두 번째, 팬데믹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주택 업그레이드 욕구,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세 번째, 포모 증후군. 예. 남들이 다 주택 사니까 나도 주택 사야 되겠다. 예. 이러면서 주택 비이성적 가열, 집값이 확 올랐다고 이분은 주장하십니다. 예. 10월 1일 날 쓰신 거예요. 예. 뭐냐면 주식, 채권, 부동산 저금리 때문에 모두가 극도로 높이 올라갔다. 분명 지금이 신중해야 될 때다. 예. 지금 당장 집값이 떨어진다. 내년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지금 위험한 수준이다. 라고만 경고하세요. 그런 실러 교수가 10월 25일 날 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이분이 이제 기고하는 예. 그 신디케이트 그렇죠. 예. 거기에 미국에서 집을 사야만 하는가 예.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 양반의 평소 소신으로 사지 말라라는 답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예. 뭐 언뜻 그런 느낌은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 실러가 미국 집값 100년간에 이렇게 오른 적이 없다라고 예.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독자가 이분한테 편지를 이메일을 보냈대요. 어떤 독자냐면 예. 베트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예. 조종사로 주식 브로커도 하시고 은행 은퇴자로 하신 분인데 예. 당신 실러 당신처럼 교육받은 사람이 왜 자기 집 살려는 걸 사라고 촉진하지 못할 망정 왜 재뿌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부동산이야말로 집이야말로 예. 자산 늘리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집값이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예. 집이라는 게 2, 3년 떨어졌을 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10년, 20년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항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실러 선생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실러 교수가 예. 그래 2005년 12월에 그래서 2012년 12월까지 보면 이제 리만 쇼크 때 그렇죠. 전국적으로 36% 하락했다.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지고 2005년 대비 10% 올라 있다. 그런 너의 말도 인정한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예.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역사적 그 통계를 보면 집하고 주식, 채권 이런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집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떼돈을 벌어주는 수단이 아니니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제가 인터뷰할 때도 약간 그 비슷한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주장이 그분만 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 이 그래픽을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이거는 한국입니다. 예. 코스피 서울 강남 아파트, 전국 아파트, 강북 아파트 물가. 예. 물론 이건 2016년까지인데 해보면 예.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는 그 다음 16.7배. 예. 그 다음에 전국 아파트, 예. 강북 아파트.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집 살 때는 좀 뭐 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서 현재 높아진 미국 집값 수준에서도 주택 소유를 목표로 하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수는 여전히 타당하다. 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주택 소유는 공동체 선호, 이웃과의 장기적인 우정, 안정감과 영속감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은 노후저축의 핵심 동력이다. 집을 모기지로 사가지고 예. 열심히 갚는다. 그럼 나머지 집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자기 노후 자금이 된다. 집을 안 살고 렌트하고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노후 저축 수단이 된다. 주택 소유에 분명히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 양반 주장하는 건 여기 이제 결론이 뭐냐면 정말로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택 가치를 위해 다소 험난하고 실망스러운 장기적 길이 될 수 있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내년까지 이 양반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집값이 뭐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한 번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예.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런 하락을 각오하고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을 뭐 사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가치의 기준. 예. 미국이 주로 렌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미국에서 오너십 소사이어티 예. 집을 소유해야 된다 이런 예. 논의는 이제 로버트 실러 교수님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예. 2002년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그 이제 연설을 하시면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너십 소사이어티를 만들자 국민들의 자가 소유 확대를 통해 이게 필요하다. 당신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좀 더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에 더 많은 미국에서 더 많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더 많은 활력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오너십 모든 사람들이 자가 소유를 하자 이런 정책 목표를 세웠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 주택담보대출 그 규제를 완화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65%뭐 거의 65% 넘어 소유율이 넘어갔는데 예. 뭐냐면 주택 버블 그때 예. 리만 쇼크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 주택 모델이 뭐냐면 싱가포르 주택 이재명 지사도 칭찬했지 않습니까? 네. 이즈만 리칸유 총리 전 총리죠. 싱가포르 총리가 자가 보유율 90% 달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양반이 뭐냐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자가 소유가 필수적이다. 네. 근데 미국과 좀 다르게 공공 임대주택, 공공 분양 주택을 통해서 달성을 했어요. 미국은 민간에 맡겼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버블 없이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싱가포르 주택 모델을 자꾸만 임대주택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싱가포르의 철저한 원칙은 뭐냐면 공공 소유, 공공 분양에 의한 저렴하게 주택을 소유하는 거예요. 토지 국유와 연금 활용, 교통망이 만든 후 신도시 개발하는 이런 총동원했죠. 예. 그 저희가 한번 저것도 사실은 좀 다뤘죠. 다뤄졌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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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가 소유와 임대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 특히 좌파 매체들 진보라고 하는 데는 임대 주택을 선호해요. 자가 소유에 대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포장도에 감춰진 정책. 국민을 하우스포어로 내민다. 약간 이제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렇죠. 경우도 좀 있죠. 예. 예.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리칸유가 자가 소유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자기 정권의 장기적 유지, 좀 보수화된다라는. 보수화된다. 예, 주택을 알죠. 가지고 있으면 그때 미국에서 소사이어티 예, 조지 부시도 이제 보수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 안정을 더 원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겨레 신문 뭐 이거 기고문도 실었더라고요. 예. 전세는 투기 파생 시장이다. 뭐 투기 파생. 예. 왜냐하면 전세란 제도는 결국 투기꾼들이 를 위한 거다. 왜냐면 전세 갭 투자를 착진시킨다. 뭐 이런 네. 또 해요. 그다음에 이태경 주택 시장에서 공공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진보 정권은 네. 들어서면은 뭐 집 안 사도 충분한 주거 누리게 할 것. 뭐 문 대통령 그러셨죠. 공공 임대 공실 98%가 소형인데 더 네. 짓겠다. 예. 이재명 기본 주택 100만 원. 기본 대표적으로 임대 주택이에요. 다 임대죠. 예. 네. 로버트 실러 교수 같은 경우는 집값이 굉장히 버블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걸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는 굳이 그걸 반대하지는 않겠다. 예. 무슨 떼돈을 벌겠다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욕구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보시죠. 이거 김소영 전 청와대 정책실장. 예. 우리나라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의 이 2011년 쓰신 책에 네. 지난 40년 동안 부동산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던 정치인,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언론과 전문가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 이 책은 지분 인권이 삶의 자리에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을 우리가 사라고 부추긴 건 아니에요. 사라고 부추겼다. 로버트 실러 교수가 투기꾼인가요? 예, 그거보다는 투기를 저희가 부추긴 건 아니죠. 예. 집은 사야죠. 예. 예. 집을 사야 되는데. 아니 로버트 실러가 투기꾼인가요? 무슨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로버트 실러 교수도 왜냐하면 지금은 집값이 높기 때문에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야 뭐 지금 샀다가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지 근데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양반이 또 책을 썼어요. 최근에 쓰셨죠. 예.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다. 예. 그러면서 이분의 결론 비슷한 게 뭐냐면 그리고 경험하지 이게 이 왜 그럼 집값이 왜 올랐느냐 예. 세계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과잉 유동성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두려운 마음으로 대비하는 뭐 이런 얘기 쓰셨어요. 그걸 떠나서 집 가격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뭐 투기꾼 때문에 한다? 아니다. 이게 보면 과잉 유동성, 이게 과잉 유동성을 뭐 언론이 만들었나요? 정치인이 만들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그건 아니거든요. 이 가천 주공 6단지 이 아파트가 지금 한 시세 찾아보니까 한 2억 23억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아마 사셨을 때 한 4억이나 5억 정도면 샀을 거예요. 네.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버트 실러 교수는 김소연처럼 한 4억 5억에 살아. 예. 뭐 이런 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집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사지 말라는 거지 뭐 자기 집을 소유하는 자가 보유 목적이야 사실은 뭐 누구나 집은 있어야 되니까요. 아,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주택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 자산 형성 뭐 이게 있고 그다음에 주택 정책의 이상 임대, 예. 오너십 서사이어티의 어떤 이상과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쨌든 젊은 층이 나는 주택을 사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지금 살아라고는 전 얘기는 못 하겠어요. 예. 하지만 언제든지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부를 좀 하면서 입지와 어떤 시기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지금 저희 세대들도 네. 젊어서부터 사실은 준비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집이 여태 네. 뭐 마련이 되는 거지 이게 뭐 가만히 있고 뭐 있어가지고는 내 집 마련이라는 건 사실은 뭐 요원한 얘기거든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사는 나라가 돼도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미국도 똑같은 사실은 상황이기 근데 아까 때문에. 그 로버트 실러한테 항의 메일을 보내신 그분은 예. 뭐냐면 주택이 주식이나 채권보다 수익률이 평균적으로는 낮을 근데 그건 미국 전체의 집값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거기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네. 부분이 주택이라는 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만약에 그 집을 안 사고 다른 집에서 산다라고 하면 그 전세나 렌트 월세, 비용이, 렌트 비용이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거는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좀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좋은 네. 측면이 이제 그 측면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내년 대선이고 그 부분에 예. 대한 논쟁이 좀 활발했으면 해요. 지금 그렇죠. 어차피 정부 뭐 정치인들이 이제 임대주택 활성화, 임대주택을 짓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없습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내 집 마련과 예. 내 집 마련에 대한이 임대주택이냐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마라. 예. 그냥 임대로 살아라라고 이제 강요를 한다는 것 또는 그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네. 얘기하는 거는 좀 완전히 전혀 다른 문제다. 예. 그렇죠. 로버트 실러 예, 전혀 다른 교수도 문제죠. 예. 집을 산다는 자체가 갖고 있는 그게 무슨 재테크 수나 이걸 떠나가지고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제 그게 이제 자가로 많이 좀 연결이 돼서 물론 그 자가를 당장 뭐 이렇게 들어가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야 뭐 공공임대 저렴한 공공임대로 어느 정도 이 커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거라는 게 어차피 사단이기 때문에 임대에서 시작해서 다시 결국에는 자가를 가는 게 목적이지 영원히 임대로만 살아라 이거는 좀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뭐.